이번 양회에서 이 기술혁신, 기술자립,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아까 논의가 됐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네. 사실 이 기술 혁신은 아까도 저희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제조 2025라는 말을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연결성상에서 중국은 결코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전략 계획 안에 숨겨놨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기술 자립이라는 말로 바꿔서 쓴 게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드러났고요. 이번에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걸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요 분야는 어디냐라고 저희가 전망을 한다면 주로 이제 디지털 경제, 5G, AI, 빅데이터 같은 앞으로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거고요. 지금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성장 속도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우위 기술을 통해서 자국 어떤 자립형 경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약간 좀 보면은 우리의 기회가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?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요.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완제품이 앞선 것이지 공정 전체가 앞선 것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드론 같은 경우도 뭐 참 세계적인 회사들이 중국에 다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한국 거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이 공급 대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해서 앞선 분야,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로 신산업 분야가 많을 텐데요.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이 그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거의 다 풀려가는 이제 단계고 하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은 우리가 과거에 하듯이 일정 정도의 부품 공급은 계속 납부를 하면서 또 신형 제조업에서는 두 번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지금 제조의 서비스업화라는 말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.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보다 빠르거든요. 아기는 덜 태어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제조의 서비스업하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육은 대도시의 좋은 학교보다는 중국 각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학교가 많거든요. 거기에 교육 기자재를 공급을 하면서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. 또 신SOC를 하면서 중국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전자정부 구축입니다. 그 전자정부 구축은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가지 자료 머티리얼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한중이 같이 협력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신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코트라에서 이 특허청하고 해서 그 IP 데스크를 좀 설치해서 물론 이제 이런 위조 상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특허에 대한 사전 대응, 그다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.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운영 제도도 하고 있죠? 예, 맞습니다. 저희 본사에서도 그 지재권 보호 센터가 있고요. 해외 무역관도 거점별로 저희가 IP 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유도 물론 대응을 저희가 지원하지만 사실 이거는 공격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사전에 상표 먼저 등록하고 특허 먼저 등록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